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실무자 텍스마들의 회계실무자 진입니다.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장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놓였을 때, 그때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가면은 안내문을 하나 주면서 이 서류를 쫙 받아오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대상입니다. 대상에 신고해야죠. 신고하셔야 되죠. 그래서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죠? 회사 장부 말고. 아니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요번이 세 번째네요. 아, 그럼 장부를 해보셨어요? 장부를 이제 간편장부로 계속 했으니까요, 저는 그냥. 아, 그래? 혼자 만들었어요? 다 좀 도와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음. 아, 그러면 지인분께서. 지인분께서 그러면 이제 뭐를 요청하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있으셨어요? 대략적으로는 저는 알고 있기도 했어요. 네. 정확하게 아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안내문을 이제 딱 받았다라고 처음에 주민등록 등본을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달라고 하는 걸까요? 등본. 등본은 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에 별표 있으면 안 되고 전체 정보가 나와 있는 걸로. 주민등록 있어야 되고 이제 부양가족 받으실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그러면은 부양가족은 못 받아도 제가 알기로는 유부녀이신 아, 걸로 예, 알고 그렇죠. 있는데. 부녀자. 네, 부녀자 문제 받아야 돼서 그거는 이제 알려줘야 돼요. 맞아요. 내가 결혼했다. 그래서 나는 여성으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부녀자 공제 해달라. 이 얘기도 혹시 미혼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꼭 얘기를 해줘야 된다. 네, 얘기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모르니까. 그래서 나 혼자만 이제 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등본을 같이 첨부해서 주면은 배우자가 있네? 그러면은 이분이 부녀자 공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까지도 체크해주니까 이제 그것도 꼭 내면은 이제 체크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장애인 증명서인데 이거는 왜 내라고 하는 걸까요? 가족관계 주면서 이제 등본이 진위 여부 확인을 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주민등록 등본은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요. 공제 대상에 네. 부모도 들어가죠. 네, 부모님 이제 나랑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이 맞아요, 계시는데 맞아요. 부모님이 일을 안 하시면은 이제 넣어도 되니까 그거를 보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야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있고 장애인은 공제 때문에? 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증 장애 막 이렇게 좀 인식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좀 오랫동안 이렇게 뭐 투병을 하시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도 이제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시면 그것도 추가 공제가 들어가요. 그 부녀자 공제처럼. 그래서 그것도 주셔야지만 이제 더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 프리랜서잖아요. 네. 프리랜서로 이제 그 하시게 되시면 뭐 부가세 신고나 그런 걸 하시지 않았을 거니까 그 이제 사업용 카드 쓰신 거, 카드 쓴 거를 이제 장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치를 다 내가 쓴 카드를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용이라고 따로 쓰고 계세요? 구분은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용 카드로 해서 매출도 그쪽으로 입금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용 통장으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체크카드? 네, 그거는 나름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업용 카드도 이제 내역을 쭉 받아야 되죠. 맞아요. 내역을 받을 때는 이제 PDF 이런 거로 주시면 안 되고 이제 엑셀로 받아서 주면 되는데 엑셀로 받으려면은 홈페이지 카드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받는 거다라고 이제 내용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받거나 아니면은 카드사에 전화하면 해주긴 하는데요. 요즘은 다 막 AI 막 그 챗봇이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료를 잘 안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거 지금이 시즌이면은 시즌 때는 다 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말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순서에서 밀려. 그래서 전화하다가 막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일찍
받아 놓는 게 좋고. 홈페이지에서 받는 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근데 이제 사용을 못 하시는 약간 이제 연세가 연세 있으신 있으신 분들은 좀 애를 먹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컴퓨터 잘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제 받으면 좋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사업용으로 나름 잘 구별해서 쓰시고 계신다고 하시긴 했는데 네. 이제 혹시 사업용 카드 말고 이제 그럼 2개예요, 카드가? 아니요? 하나만 있어요? 네. 아, 그럼 넘어갈게요. 근데 만약에 사업용 카드가 있는데 이제 다른 카드도 혹시 내 카드가 있다. 근데 그거로도 만약에 사업용 경비를 썼다라고 하면은 간혹 있죠. 간혹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주시면은 그것까지도 반영한다. 무조건 사업용 카드로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쓰지는 않아도 된다. 그죠? 그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프리랜서로 장부를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간편 장부 만드는데 접대비가 있거든요. 뭐 강의 하시기 위해서 접대하시나요? 그닥 할 일이 별로. 그래도 이제 좀 간혹 있죠. 있죠. 있습니다. 네, 있으면은 이제 그게 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같은데 많이 나온대요. 조사 얘기 나오는데 프리랜서 분들은 접대비 한도가 1,200만 원까지 오. 입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얼마일까요? 3,600만 원?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장부를 하면 뭔가 이제 그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1,200으로 안 하고 3,600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번에 문제된 케이스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은 이제 접대비 한도가 1,200까지다. 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렇죠. 네, 그거보다 더 많이 벌어야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간이영수증도 달라고 할 거거든요.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은 근데 실제로 좀 쓰시나요?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을 쓰는 경우가 잘 없죠. 아무래도 다 체크카드를 쓰거나 카드 내역으로 해서 쓰다 보니까. 근데 통장으로 돈 보낸 건 없어요. 통장으로 돈 보낸 거는 영수증 못 받은 거. 있을 거예요. 1년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통장에서 나갔는데 한 3만 원 미만으로 나간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따로 주시면은 그것도 다 반영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도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받으려고 해도 안 줘요. 안 주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봐가지고 넘겨주면은 이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경조사비 그죠? 경조사비 가시죠? 네. 있죠. 네.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경조사비가 나간 거가 이제 사업용으로 경조사비가 안 나갔을 것 같아서 처리를 저는 사실은 이때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진한 이제 사업용으로 필요한 경비 이야기 했을 때 경조사비는 뭐 가족 그 다음에 친척 지인. 이런 거는 안 돼. 지인도 안 되죠. 그죠? 내가 실제로 이제 거래하고 거래하는 있는. 거래처에서 이제 뭐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그때 했었던 거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도 주시면 반영은 된다. 여기서 또 복습 경조사비 얼마까지? 한 건당? 20만 원. 맞아요. 20만 원까지 더 많이 주면 이제 경비 인정 안 된다는 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요. 그래서 기부 하셨나요? 작년에? 저는 지금 네. 저희 아이의 이름으로 제가 돈을 내고 있습니다. 아, 아이 이름으로? 근데 아이 아까 부양가족 공제 안 없어요. 받았나요? 그래서 저는 대상이 안 되겠네요. 맞아요. 이제 저도 아이들 이름으로 둘 다 해주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신랑이 연말정산 쪽에 연말정산 들어가시죠? 들어갔고 저도 이번에 장부해야 전 프리랜서는 아니지만은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작년에 이제 불나게 그 연말에 그거 했어요. 그 뭐지? 고향사랑 기부금 그거 10만 원 하면 바로 공제 다 해준대요. 그런 고향사랑 기부금이 괜찮은 게 원래 다른 기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쓴 거에 몇 프로 막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뭐 1,000만 원을 받으면 1,000만 원에 뭐 100만 원 또 거기서 세율해가지고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막 그게 안 되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은 전액 다 빠져요. 그거 괜찮네요, 진짜. 10만 원을 내면은 10만 원이 다 빠져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원래 그게 되는 게 정치 자금만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당 후원은 해본 적이 없는데 작년
작년이 생겼나? 재작년인가 어쨌든 생겨가지고 보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어떤 지역에다가 그 고향 그 기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3만 원을 줘요. 기프트 카드 같이. 그래서 그거로 이제 사 먹을 수 있어요, 뭐를. 그래서 저는 돈도 행성에다가 3만 원어치 괜찮은데? 한우 줬어요. 그래서 그거 먹었어요. 그거 나 10만 원, 그 다음에 신랑 10만 원 해가지고 둘 다 6만 원어치 고기를 공짜로 괜찮네요. 그래서 자이신 분들도 괜찮고 근로자분들은 쓸 정도 되니까 맞아. 저는 그거는 강추. 내년에도 할 거예요. 올해도 하려고요. 어차피 세금 낼 거, 아니, 어차피 세금 낼 거 좋은 일 하자. 좋은 일 하고 네. 나도 조금 득도 보고 맞아요. 보고 그 되게 좋은 거 얼마나 같아요. 좋아요. 좋은 거 같아서 혹시 안 하신 분들 괜찮네요. 있으면 네, 그거, 기억해놔야겠습니다. 네, 연말에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말해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요거 떼어달라고 할 건데 얘는 이제 왜 떼어달라고 하는 걸까? 여기서 무슨 경비가 필요할까요? 경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소득세 관련된 거, 응? 이거 잘 모르겠어요. 네, 왜 필요할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라에 내는 세금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있거든요. 하나는 국세, 그리고 하나는 지방세인데, 맞아요. 이제 국세는 직원이 있으면 완전 관련해서 뭐 사업소득, 뭐 근로소득세 있고, 그 다음에 부가세, 뭐 종소세, 법인세 이런 거 있는데, 얘네들은 다 경비가 안 되거든요. 그냥 다 내는 세금인데, 그거 말고 지방세는 경비가 되죠. 지방세 중에서도 이제 근로자 분들한테 낸 거 그거 말고 내가 차가 있다. 그러면은 차도 1년에 한 번씩 이제 세금 내니까요. 자동차세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육사업하고 그다음 출판업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1년에 한 번씩 면허세를 내야 돼요. 맞아요. 많지는 않은데 뭐 15,000원 이렇게 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공제돼요. 공제 대상이니까. 네, 그것도 공제돼요. 역시.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주택 관련돼서 7월에 건축물분 재산세, 그 다음에 9월에 또 토지분 재산세 내거든요. 근데 그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아닐까요? 왜 아니냐고요? 그건 네. 대상 외일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이제 집 관련된 거는 이제 내가 사업을 해서 건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사업에 쓰신 건 아니기 때문에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럼 해당되는 거 있어요? 지방세? 없습니다. 없다고 해도 떼어서 주세요. 왜냐면 아까 그 주민등록 등본처럼 혹시 검토해봤을 때 경비에 쓸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지 말고 우선은 달라고 하면 다 주고 거기서 걸러주니까 이제 주시고 나서 판단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제 돈을 내고 알겠습니다. 장부를 만들 거면 그게 더 좋다라고 하는 거 네.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업장 명의의 대출 이자 비용 이거는 이제 지금은 없으시죠? 없죠. 저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게 대출이 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있으니까 저는 대출이 있거든요. 저는 대출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도 있고 이자도 있어가지고 이번에 경비 반영을 다 할 거예요. 이러면 반영되죠. 네, 근데 이제 프리랜서 분들은 대부분 대출이 있어도 뭐 개인 신용대출 고정적인 수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걔는 반영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둘 다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프리로 전환을 했는데 저는 바로 사업자를 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는 그냥 프리로 하면서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은행에 가면은 맞아요. 저는 내자마자 대출 받았거든요. 그냥 신규 신규 사업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거. 그거로 내가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맞아요. 은행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는 보험료. 보험료는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받을까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움직일 때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사무실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을 요청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동차가 있으면 우리가 보험이 없으면 이제 운전을 못하죠. 그렇죠.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다라고 하면 자동차 관련된 세금, 관련된 보험도 세트로 다 같이 이제 경비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요것도 내야 되는데 사실 프리랜서는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는 없지만 그거 말고 저처럼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서는 왜 달라고 하는 거냐면은 내 사무실
사무실 이제 보증금 이제 잡고 그 다음에 임대료 나가는 거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가 지난 시간에서 저희 계속 얘기하지만 세금계 와서 끊어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이셔가지고 안 끊어줘도 되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월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서 달라고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긴 했는데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시다가 이제 일로 오잖아요? 일로 오게 되면은, 그때는 됐었는데, 왜 이제 사업자 되니까 안 된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료 중에서 내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드는 보험들 있거든요. 뭐 실비보험이라든지, 네, 뭐 건강, 안보험, 뭐 성보험 이런 거 다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래서 그 직장인 분들은 이제 100만 원까지 그 공제해 주는데 사업자분들은 안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거. 그게 좀 다른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교육비, 병원비, 그죠? 병원비도 의료비도 사업자는 경비로 입력 안 되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안 해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외형이 완전히 큰 성실신고 대상자 분들 해주고, 그 다음에 성실신고도 대상이 되는구나. 네, 성실신고 대상자들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성실하게 신고를 한 분들이라고 신고하면 그분들도 해주긴 하는데, 약간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제도가 있기는 하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못 받는다. 이렇게.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바로 수긍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왜 안 되냐, 이제 직장 다닐 땐 분명히 됐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연말정산 때 됐던 서류가 그대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자로 바뀌면 왜 기본적으로 사업에 썼던 비용을 인정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에서 벌었던 돈, 그다음에 사업에서 쓴 돈을 뺀 나머지의 이익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사실 종합소득세라고 저도 배워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근로자분들도 근로하면서 생활하고 그거 다 해주는데 왜 사업자는 안 빼줄까요? 왜 안 빼주는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근로자분들보다 사업자분들이 좀 장부를 만드는 거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지갑이라고 말 많이 하잖아요. 근로자분들은 거의 이제 투명하죠. 네, 투명하게 그런 공제도 해주는 것 같은데 사업자분들은 이제 자신의 연봉을 자신이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장부를 하다 보면 똑같은 장부를 해도 똑같이 순수익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네, 알겠어요. 장부를 좀 만들 수 있는 그 이제 어떤 세무사를 만나서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좀 그런 혜택이 없지 않나? 라는 게 이건 정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직장인 네. 중에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또 그것도 뭐 따지고 보면 직장에서도 자기 소득 버는 것보다 적게 신고하는 사람도 맞아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조금 사업자분들한테 조금 더 냉정하게 하는 것 같다. 약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지원금 수행 내역이라고 있잖아요. 지원금이 뭐냐고? 이게 뭐예요? 지원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 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막 지원을 해주거든요. 뭐 직원이 있으면 직원들의 뭐 두루누리나 이제 그런 거를 받는 것들이 있는데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과세를 잡는 건 아니고요. 나라에서 이런 지원을 해줬을 때 어떤 거는 과세를 하겠다, 어떤 거는 이제 비과세도 괜찮다 이렇게 정해줘요. 그러면 지원금 중에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는 장부에 입력도 해야 되고 이거는 장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보면은 가금 같은 게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받은 내역을 또 수입으로도 잡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돼서 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 그러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우리나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예로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
음식점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은 부가세 신고 때 법인들은 받지 않는 1.3%의 부가세 세액공제를 받아요. 그럼 혜택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받은 만큼 소득세 내야 돼요. 그치, 공짜 없지. 뭔가를 주면 항상 그거에 대해서 세금이 뭔가가 있을 것이다. 최근 2, 3년 안에 있었던 지원금 중에서 세금이 없었던 거는 코로나 관련된 데서 네. 그런 정말 뭐 대세계적인 이제 재난 이런 것 때문에 지원금을 받으면 그거는 과세는 안 했어요.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대해서는 세금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지원금 받고 나서 지원해줬으니까 고맙습니다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지원만 해주고 세금은 안 내는 거. 그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게 좋지만 그렇게 되는 게 많지는 않다. 정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겠네. 네, 그래서 장부를 만드실 때는 첫 번째 얘기했을 때 뭐 간편장부 좀 뭐 지인이 도와줬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장부 만들 때 그래도 첫 번째로는 세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맞아요. 한번 쭉 검토를 받고 그리고 나서 뭐 혼자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긴 하는데 좀 일단 가져서 어떻게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정말 전문가한테 한번 검토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기관에서도 막 교육해보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나중에 막 뭐 터졌다 막 이런 얘기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터지고 대책도 안 돼. 그러니까 대책을 낼 수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좀 알아보고 내가 뭐 어떤 게 해당되는지는 나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맞아요. 자세하게 아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가셔서 상담도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장부를 만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맞네요.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소득이 있으시던지 간에 올해 이제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잘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세금을 가장 합리적으로 적게 내시는 장부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